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연근해를 누비며 우리 식탁의 수산물 보급의 일익을 담당하는 선장 든든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든든해 선장님과 함께 1년 365일 안전한 조업을 담당하는 어선 완선호랍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이름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는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선장님, 정책보험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보험이에요? 정책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필요한 보험? 맞아요. 정책보험은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즉, 정부에서 어업인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험이랍니다. 정책보험은 어선원이 조업 중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보험 두 가지가 있죠. 아하,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것처럼 배를 탈 때도 똑같은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제도도 개선하고 있답니다. 우와, 정책보험 진짜 고마운 보험이네요. 또한 보험료 국고 보조도 확대하고 지방비도 추가 보조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점점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 기분 최고예요. 자, 그럼 정부의 국고 보조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빨리빨리. 정말 궁금해요. 먼저 어선원 보험부터 살펴볼게요. 어선이 10톤 미만일 경우 보조율은 최대 71%, 100톤 이상일 경우는 15%까지 국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71%면 반도 훨씬 넘게 보태주는 거네요? 우와, 좋다. 이번엔 어선보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0톤 미만일 경우 어선원 보험과 마찬가지로 71%가 국고 보조되고 20톤 이상은 15%의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일수록 더 많은 국고보조 혜택이 있네요. 이번엔 지방비 보조율을 살펴볼까요? 정책보험은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지자체에서 어선원 보험이나 어선보험 모두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선의 톤급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각 지자체별로 보조율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비 보조도 소형 어선일수록 더 많은 보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국고 보조에 지방비 보조까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보험에 가입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어선원 보험은 저와 같은 어선원이 조업 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아, 맞다. 그러면 산재보험처럼 누구나 꼭 들어야 하는 거죠? 산재보험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답니다. 원양 어선을 제외한 4톤 이상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원 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은 4톤 이상 어선 소유자이고 2018년부터는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3톤 이상 어선이 모두 당연 가입자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2017년도는 4톤 미만의 어선과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나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의 경우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정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임의 가입자와 당연 가입자가 보상 혜택이 다른가요? 4톤 미만의 어선이나 가족 어선원만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에 해당이 되어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입을 하면
당연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임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할 때에는 보험계약 해지 신청서 및 관련 입증 서류를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하, 보상은 똑같구나. 그럼 언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만선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하는데 당연가입자는 어선 등록일의 다음 날이고 임의가입자는 가입 승낙일의 다음 날입니다. 역시 이런 건 한 번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동시에 이날부터 보험료 납부 등 각종 의무도 함께 생기니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니 어선원 보험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네. 그럼 어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자체와 수협에서 다 알아서 해주나요? 그러면 간단하고 좋겠지만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가입 신고.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연가입 어선 소유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 보험 가입 신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선박 국적 증서나 선박 검사 증서 같은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증 같은 어업허가 관련 서류, 임금 증빙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나 가족 어선원 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가입을 하려면 꼭 챙겨야겠어요. 아참,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열심히 메모하고 있어요. 처음 가입 신고를 한 뒤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14일까지 어선원 수, 임금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조합에 계속 가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4톤 이상 어선은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고용선원이 승선한 적이 없고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는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 사항이랍니다. 가족 어선원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되나요? 가족 어선원은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등은 가족 어선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신고는 했으나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게 웬수지요.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어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가입자, 즉 어선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급여액 징수금이라고 하죠. 네.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불이익을 받지 않게 꼼꼼하게 잘 알아둘래요. 이야, 만선이의 학습 의욕 좋아요. 보험가입 미신고 기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을 가입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또한 당연 가입 대상자가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당연 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 시에도 최장 3년간의 미납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와, 당연 가입자는 의무가 무겁군요. 어선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임금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죠?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재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선원 보험료는 연간 임금 총액 곱하기 보험료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통상 임금, 승선 평균 임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선원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임금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임금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 임금 적용 대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05호에 따른 현행 기준 임금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자, 보험가입 신고됐고요. 그럼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하면 될까요?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4회로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1월 14일까지 신고를 했으면 3월 11일에 1회차를, 5월 15일에 2회차를, 8월 15일에 3회차를, 11월 15일에 4회차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5%를 할인해 준답니다. 우와, 무려 5%나? 또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체 가입 할인 제도로 동일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에 속한 4톤 미만 어선이 단체로 신규 가입할 경우 척수에 따라 최대 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선단 가입 할인의 경우 가입 척수에 따라 최대 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또 4톤 미만 어선은 무사고 환급 제도를 통해 만기 시까지 무사고일 경우 자부담 보험료의 20%를 보험계약 기간 종료 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일시납 할인제도와 단체가입 할인제도로 각각 최대 5%까지 할인받고, 또 선단가입으로 7% 할인, 무사고 환급제도로 20%더 환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보험료 혜택이 대단한데요. 서둘러 어선원 보험에 가입해야겠어요. 만약 이사를 가거나 선원임금이 오른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선원 임금, 승선 어선원의 수 등이 바뀌면 꼭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 납입 고지서가 보험가입자의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 가서도 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겠군요. 만약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14일, 즉 2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고 없이 어선원을 추가 승선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추가 승선한 어선원에 대한 미납보험료와 연체금을 추가로 추징하고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 징수금도 추징하게 됩니다. 네, 미루지 말고 빨리 신고해야겠네요.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 사정을 봐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미납 일수에 따라 연 9.6%로 계산된 연체금을 최고 3년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연체금은 세금을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금과 비슷한 성격이죠. 네. 만약에, 정말로 만약인데요. 정말 사정이 딱해서 3년까지 연체되면 연체금은 총 얼마나 되나요? 9.6% 곱하기 3년이니까 28.8%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납된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28만 8천 원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엄청난데요. 달력에 표시해서 꼭 늦지 말고 내야겠어요. 만약 보험료를 안 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미납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를 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보험가입자, 즉 어선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네요. 그래요. 꼬박꼬박 미루지 말고 내는 게 더 현명하겠죠? 세금도 끝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던데. 혹시 어선원 보험의 보험료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국세 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 의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었네요. 8톤 어선이 기준임금 339만 1,740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직무상 재해일 때와 직무의 재해가 좀 다른데요. 직무상 재해일 경우 사망 시 유족급여는 1억 6,054만 원이고 행방불명급여는 1,298만 원, 상병급여는 월 197에서 281만 원, 요양시는 요양급여로 완치할 때까지 치료실비가 나오고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 1급 시 1억 6,665만 원, 소지품 유실급여는 562만 원 이내, 그래서 사망 시 선원 1인당 보상 최고액은 1억 7,914만 원이 됩니다. 승무 중 직무의 재해일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데 사망 시 유족급여는 1억 2,662만 원, 행방불명급여는 1,298만 원, 요양시는 요양급여로 치료실비는 3개월간 지급되고 상병급여는 월 197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사망 시 선원 1인당 보상 최고액은 1억 3,960만 원입니다. 보상이 꼼꼼하게 잘 나오네요.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경상북도에서 8톤 연안자망 어선이 기준 임금으로 선원 1명을 가입하여 연간 보험료가 398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고 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제외하면 실제 어선 소유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 69만 원을 내고 1인당 최고 보상액 1억 7,914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죠. 우와, 역시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든든한 거군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보험급여 청구서, 사고 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선주 확인서 등 어선원의 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장애 진단서,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가입 수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선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번엔 실제로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뭐니 해도 사례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죠. 2016년 10월 31일 0.38톤급 소형 어선에 앵카를 올리던 중 선원이 실종되었다가 사체로 발견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어선은 어선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통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4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 발생 개연성이 적어서 보험 가입을 잘 하지 않는데 사고는 큰 배, 작은 배 가리지 않고 일어나니까 늘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그런 반면에 소형 어선이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죠. 아, 그래요? 어떤 경우인지 빨리 알려줘요. 2016년 5월 5일 4.99톤급 새우 조망 어선에 승선했던 선원이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 어선은 어선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1억 3,7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답니다. 우와, 이런 사례를 들으니 정말 보험의 필요성이 팍팍 와닿네요. 사고를 당한 선원이 그 후유증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어선원보험은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은 부상당한 어선원에게 치료 후 남아있는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진찰, 약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병의 악화와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와, 그런 사업도 있었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분이나 장애급여 지급 대상에는 미달하나 직무상 상병 중 후유증과 합병증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장애급여 결정을 내린 공제지부나 관할 영업점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역시 후유증까지 걱정하고 챙겨주는 어선원 보험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선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선이라면 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싸!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네. 맞아요. 자, 어선원 보험이 어선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어선보험은 어선 자체에 대한 보험이에요.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저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네요. 사실 저도 다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했어요. 만약 택시기사한테 택시가 사고로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장나거나 부서지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막막해지죠. 그런데 어선보험은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보상해 주니까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의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두 발 쫙 펴고 조업할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렇다면 모든 배는 다 어선보험에 들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가입이 제한되는 어선이 있답니다. 목선 15년, 강선, FRP선 25년 등 만기 설령 초과 어선이나 감항 능력 결여 선박, 장기 계류, 감척 대상 등 상당 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은 가입을 할 수 없답니다. 아, 그럼 배가 오래되기 전에 가입해야겠네요?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줘야지. 어선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선보험은 어선 소유자가 가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수협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어선원 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과 임의 가입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어선보험은 모두 임의 가입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선보험 가입 신청서, 선박 국적 증서나 선박 검사 증서 같은 어선 관련 서류, 업 허가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질권 설정 의뢰서 등이 있습니다. 어선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연사회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어선원 보험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선원 보험은 정해진 날짜에 4번 나누어서 내지만 어선보험은 가입 신청일에 1번, 그로부터 2개월 뒤 15일에 1번, 3개월 뒤 15일에 2번, 총 4번에 나누어서 낸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납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30일간 납입을 유예해주지만 그 기간까지도 내지 않으면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어선원 보험과 다르네요. 예, 어선원 보험은 연체금을 물긴 하지만 자동 해지는 안 되죠. 하지만 어선 보험은 30일 뒤에 바로 해지 처리가 된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선원 보험은 미납 보험료, 연체금과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선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일단 계약이 해지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아, 그렇군요. 30일 유예 기간, 그 뒤 해지라 꼭 기억해야겠네요. 반면에 어선원 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5%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분납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답니다. 우와, 5% 할인에 미납으로 인한 해지 걱정까지 없어지겠군요. 또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에요. 계속가입 할인제도와 단체가입 할인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계속가입 할인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계속가입 할인제도란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계속가입한 어선에 대해 최대 8%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우와, 8%나요? 단체 가입 제도는요? 단체가입 할인 어선보험은 20톤 미만 어선이 대상이에요. 3척 이상이 동시가입하면 동시가입 척수에 따라 최대 5%까지 할인이 되죠. 선단가입 할인은 동일 선단으로 2척 이상이 어선보험에 가입할 때 척수에 따라 최대 7% 할인 혜택이 주어지죠. 하지만 선단가입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단체가입 할인에서 제외된답니다. 여러 할인 제도에 선단 가입 할인 제도까지 서둘러 어선보험에 가입하고 혜택 받아야겠군요. 어선보험에 들면 보험급여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경북 지역에 12톤 연안복합 어선이 어선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선평가액이 선체 7천만 원, 기관 2천만 원, 의장품 1천만 원 등 총 1억 원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보험료는 38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114만 원 정도입니다.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선이 전손되었을 때에는 1억 원, 선체만 전손 시에는 6,900만 원, 기관만 전손 시에는 1,9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충돌 손해배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아, 난 좀 비싼데. 보험에는 특약들이 있던데 어선 보험에는 어떤 특약들이 있나요? 어선보험 특약으로는 어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로 인하여 그 선박의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또 기관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하는 기관 내적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고 분손사고 시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전액을 보상받는 자기부담금 보상 특약이 있습니다. 단 선회기 또는 선내회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과 보험가입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자기부담금 보상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험에서 특약이 중요한 거라지만 설명을 들을 때는 언제나 너무 어려워요.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우리 만선이는 똑똑하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피격, 포획, 납포, 억류되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는 피격, 포획, 납포, 억류 부담 특약, 어구 및 어획물이 어선과 함께 전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어구 특약, 어획물 보상 특약, 어선보험 계약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인 경우 그 종료일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하여 연장 기간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 특약 등이 있어요. 참 많기도 해라. 특약도 반드시 가입해야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 만선이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기억할 게 정말 많네요. 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 감액하여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요? 어떤 경우인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어선 또는 기관 등의 자연 소모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감학 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어선보험 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 해당 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절대 음주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선이 오래돼서 발생하는 기관 고장 등은 보상이 안 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사고 발생 통지 의무 해태, 손해방지 의무 해태, 조업구역 위반, 용도 외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어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자격 없는 선장 기관장이 승선하여 운항 중 발생한 손해, 기타 어선보험 약관상 상대적 면책 사유 해당 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군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도 제대로 받고 면허증도 제때 갱신해야 되는군요. 꼭 기억할게요. 이번에는 어선보험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1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안자망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아쉽게도 어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나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2016년 12월 20일 경남 거제에서 4톤급 연안복합 어선이 원인 미상 화재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어선은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7,4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보통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은 사고 발생이 드물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선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한번 사고 나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사고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이젠 어선보험도 선택이 아닌 필수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형 어선 전손 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보험? 그건 어떤 보험이에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 보험은 5톤 미만 소형 어선주들을 위해 담보 범위를 일부 조정하되 보험료를 절반까지 줄인 새로운 어선보험 상품이랍니다. 그동안 어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소형 어선 전용 보험이 생겨서 누구라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겠네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보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일시납입 원칙이나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년에 4회까지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소형 어선 전손 사고보험도 어선보험과 납입 방법이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 어선 전손 사고보험은 전손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 보험에는 특약이 따로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가입할 수 있어요. 기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손사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해상 고유 위험 분손담보 특약이 있어요. 분손사고를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선보험과 동일하게 어구 및 어획물이 어선과 함께 전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어구특약, 어획물 보상특약도 있답니다. 또한 분손사고 시 자기 부담금 차감 없이 전액을 보상받는 자기 부담금 보상 특약이 있습니다. 단 선회기 또는 선내회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과 보험가입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자기 부담금 보상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상 고유 위험 분손 담보 특약도 반드시 가입해야 분손 사고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보험기간이 공휴일날 끝나는데 미처 보험기간 연장을 못했어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 보험은 보험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인 경우 보험기간을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니까요. 아, 그런 혜택도 주고 참 좋아요. 소형 어선 전손 사고 보험은 기존 어선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어떤 손해인데요? 물 이외에 타물체와의 접촉, 감김, 유입으로 인한 손해 및 내적 요인에 의한 기관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로 선회기 어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손해네요. 네, 맞습니다. 선회기 어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유형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존 어선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조업에 노고가 많으신 어민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소형 어선 전손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설명을 쭉 들으니까 확실히 보험료 부담은 줄고 보장 혜택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정책보험과 함께라면 1년 365일 든든한 조업을 할 수 있겠군요.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보험 사업을 행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민 여러분, 정책보험과 함께 즐겁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항상 만선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